당진 부곡공단의 집안 침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곡공단 내 기업들은 비가 오면 건물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역류하고 공장과 주요 시설물의 변형이나 균열, 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업체는 전기 공급 시설인 크레일 장비가 매년 기울어져 전력 공급을 끊고 현재 사용을 중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가스 배관이나 폭발성 물질 저장소 등도 그대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동원 사무총장은 GS, EP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 공급 시설 전력구 공사를 원인으로 추정해 시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현재 부곡공단은 중대한 상황이며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진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낙상 사고를 당한 노인을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대해 보호자가 요양병원을 경찰에 신고하고 노인학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한 노인이 낙상 후 대퇴부 골절 소견을 보인 가운데 노인의 아들 A씨는 요양병원을 노인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으로 당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또 충청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노인학대 조사를 요청한 결과 이번 건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3항 방임학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요양병원 측은 어르신은 통증 호소가 전혀 없었다며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성환 당진시장이 고대면과 대우지면을 차례로 돌며 초도 순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대면 주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 대책과 고대면 먹거리타운 조성, 당진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확장과 고산초의 통학 차량 지원 문제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성환 당진시장은 시와 고대면 개발위원회가 힘을 합쳐 고대면에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성환 당진시장은 대우지면과 관련해 대우지가 14개 읍면동 중 제일 낙후됐으며 노령화 지수 49%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우지면 조한영 면장은 청사 초입 구옥들과 주정사 차량으로 인한 문제가 있으며 노인 돌봄을 해결할 수 있는 마더센터 건립을 위해 폐교인 도성초를 확보해달라고 시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우성환 시장은 돌봄 시설과 관련된 법을 개정해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오는 11월 해나루쌀 농특산물 대축제를 앞두고 당진시 농민회에서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당진시 농민회는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올 수확기 벼값이 하락할 것이라며 축제보다 농업계와 행정의 적극적인 대비책이 먼저라는 입장을 농업기술센터에 전달했습니다. 김희봉 농민회장은 농민들은 현재 쌀값 폭락을 겪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농자재와 기름값, 인건비 등이 폭등한 가운데 수매가와 수매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농산물 유통팀 신낙현 팀장은 농민회에서 행사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진 종합병원이 전문 의료 장비와 인력을 갖춘 심뇌혈관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당진 종합병원 심뇌혈관 센터는 원콜 시스템으로 24시간 응급 환자를 치료하며 심장 초음파 등 최신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혈관 조영실과 조정실, 회복 공간 등 전문화된 장비를 갖추고 있어 충남 서북부 지역의 응급 심뇌혈관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지역의 의료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우진 당진 종합병원 원장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처치를 통해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신문 릴레이 인터뷰. 16년간 의용소방대로 활동 중인 이영래 씨를 만나봅니다. 이영래 씨는 소방이는 나라의 기둥이란 말을 마음에 품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재난 상황에 주민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거나 어르신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는 등 독거노인의 자살 예방을 위한 게이트 키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래 씨는 이러한 활동들이 계속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신문 사람들. 코로나로 3년 만에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계절 봉사단을 만나봤습니다. 사계절 봉사단은 올해 10년째 노인복지시설인 당진 전문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와 저소득층 도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종 명절이나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등 사계절 봉사단이란 이름 그대로 사계절 내내 촘촘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봉사단의 권기식 총무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도배 봉사 후 느꼈던 뿌듯함을 잊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지역의 사계절 봉사단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신문 탐방 코너입니다. 즐겁게 학습하며 농촌형 배움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정미면 천이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천이초등학교는 기부형 프로그램인 바둑부와 환경 지킴이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있다는데요. 바둑부는 퇴직 교원의 봉사 의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 지킴이부는 환경단체의 교육과 여름방학 시 공주대 학생들의 교육 기부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 윤현덕 씨는 작은 학교의 가장 큰 장점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없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세심하게 보살핌을 받으며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천이초등학교는 학생 주도의 꿈기 발표 프로젝트와 초록 환경 프로젝트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를 쉬는 날이 유독 많았던 올해 입시생들이 문이과 통합이라는 교육 정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 수능은 지난해부터 적용됐으며 충청남도 교육청 연구정보원 관계자는 수학 과목에서 문과 학생들의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결과가 올해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서고 3학년의 한 학생은 코로나로 고3이 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학교 활동 없이 졸업을 하게 됐다며 공론화 없이 바뀌는 입시 정책 속에 수험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서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이 바뀐 것은 교육계라며 지난해 문이과 통합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성무면 LH 천년나무 1단지 아파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만날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65살의 김명자 씨는 아파트 경로당 노인회장의 부탁으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음식 장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 자신이 있었던 김명자 씨는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이제는 노년을 이곳에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주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도 늘어 행복하다며 어르신들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